여성에게 가장 매력적인 남자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저는 나이 든 남자의 특성을 가진 젊은 남자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낼 때쯤이면 만약 당신이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의 모든 여성들이 당신에게 집착하게 만들어서 그녀가 그 감정이 어디서 오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 특정한 특성에 대해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나이 든 남자의 성격을 분석하고 사실상 이러한 특성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의를 기울이면 많은 여성, 아마도 모든 여성이 나이 든 남자와 함께 있는 생각에 끌리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이유가 나이 든 남자가 돈이 있거나 그런 것이라고 믿지만 아니요, 매력은 논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남자가 자연스럽게 젊은 여성에게 끌리는 것처럼 여자는 자연스럽게 나이 든 남자에게 끌립니다. 하지만 당신이 노인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여성에게 노인에게서 느낄 수 있는 것과 같은 감정을 느끼게 하는 젊은 남성이라면 당신은 어떤 젊은 남성보다 더 나을 것이고 심지어 어떤 노인보다 더 나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 말을 잘 들어주세요. 지금 제 말을 집중해서 잘 아는 노인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당신의 아버지, 할아버지, 심지어 나이 많은 친척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젊은 남성에게서 흔히 볼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특정한 것에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열정이나 명확하게 정의된 취미가 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열정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차 밑에서 일하거나 정원에서 하루 종일을 보내거나 심지어 교회나 종교와 관련된 장소에서 모든 시간을 보내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남자로서 젊을 때는 여전히 삶을 탐험하고 실험하고 싶은 욕구가 있고 새 차를 사거나 아름다운 여성을 끌어들이는데 열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자신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되면 여성과 삶 자체에 대한 희망을 잃는 날이 올 것이고 그러면 진정한 열정이 되는 무언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당신에게 더 중요한 무언가가 될 것입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제 말을 오해하고 제가 그저 열정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젊은 남성의 열정과 나이 든 남성의 열정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열정을 갖는 것은 항상 여성을 끌어들이는 매력적인 특성이지만 나이 든 남성이 가진 유형의 열정을 갖는다면 당신의 매력은 10배로 증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이 개념이 불분명하거나 너무 단순해 보이더라도 실제적인 예를 들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여성에게 이 특성을 보여주는 방법과 자신 안에서 이런 종류의 열정을 개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먼저 이 두 유형의 차이점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가지고 있고 영상을 업로드하는 젊은이를 상상해 보세요. 왜 그렇게 하는지 그에게 묻는다면 그는 유명해지고 돈을 벌고 꿈을 이루기 위해라고 대답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진정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저 목표가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하는 진짜 열정은 무엇일까요? 나이 든 남성들이 여성들을 깊이 사랑하게 만드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이 결과에 신경 쓰지 않고 실천하는 것을 즐기는 열정을 키우기를 바랍니다. 즉, 순전히 그 자체로 즐기는 취미를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모든 사람이 취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나이 든 남성만의 특징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제가 말하는 열정은 특정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소비만이 아니라 창의성과 생산을 통해 즐겨야 합니다. 어떻게? 인간으로서 우리는 즐거움을 얻는 두 가지 주요 원천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비입니다. 비디오 게임을 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먹는 것을 즐기는 사람처럼요. 둘째,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사람입니다. 프로그래밍과 게임 제작을 즐기고 정원을 가꾸고 요리하고 헬스장에서 강한 체격을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여성을 끌어들이는 열정은 두 번째 유형으로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게 해주는 열정으로 노력과 힘든 노동이 필요하지만 깊은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과정입니다. 저에게 제 취미는 하이킹입니다. 이게 편안한 것인가요? 아니요. 모든 사람이 즐길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요. 하지만 저는 하이킹을 좋아합니다. 아버지가 하루 종일 정원을 돌보고 잡초를 뽑거나 나무를 베는 것을 보거나 정원을 돌보는 방법에 대한 비디오를 보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이 즐겁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하지만 그는 그것을 즐깁니다. 이제 이것을 이해했으니 새로운 문제가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여성에게 당신이 이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그녀에게 그것을 느끼게 할 수 있을까요? 결국 매력은 감정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성에게 다가가서 단순히 하이킹을 좋아한다고 말하면 그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것이고 매력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 열정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당신에게, 그녀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녀에게 그것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지만 설명하기 전에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남자로서 당신은 즐거움을 얻기 위해 노력이 필요한 어려운 취미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비디오 게임을 하거나 애니메이션을 보거나 축구를 보거나 영화를 보는 것은 단순히 소비에 대한 것일 뿐이기 때문에 매력적인 취미가 아닙니다. 물론 지금 저에게 물어보고 이런 취미가 없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한 두 가지 해결책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나중에 여성에게 취미를 보여주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내용을 적용하여 취미가 있는 척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처음부터 이런 취미가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남자이고 남자에게 가장 즐거운 일 중 하나는 이런 종류의 열정과 취미를 갖는 것입니다. 지금은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하는 것이 재미있고 쉬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헬스장, 무술, 하이킹, 그림 그리기, 도자기 만들기, 심지어 금속 가공과 같이 노력이 필요하지만 즐거운 일을 발견하면 전에는 알지 못했던 진정한 즐거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 취미와 열정을 어떻게 하면 누구이든 여성의 마음을 여는 열쇠로 삼을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그녀보다 취미를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보통 주말에 여자친구를 만납니다. 그 시간에 외출해서 데이트를 계획하지만 가끔은 이번 주에는 친구들과 하이킹을 가기 때문에 외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매일 오후 7시에 무술 훈련을 한다면 그때는 그녀를 만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녀와 데이트를 하다가 오후 7시가 되어서 제가 훈련을 해야 해서 가야 한다고 하면 그녀가 만나자고 문자를 보내면 운동을 마칠 때까지는 안 된다고 말하고 만나도 됩니다. 그리고 주의를 기울이세요. 그녀가 이걸 싫어하고 계속 같이 있으라고 설득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녀의 말을 듣지 말고 이런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참고로 실제로 그녀와 함께 있고 싶고 그날 운동하러 가고 싶지 않더라도 그녀와 함께 있지 않고 가도록 스스로를 강요해야 합니다. 그녀의 압력에 굴복하지 마세요. 당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지만 당신이 무엇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녀가 당신을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진짜 질문은 당신이 그녀를 원하는지 아닌지이기 때문에 기술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답이 예라면 해야 할 일을 하세요. 두 번째 방법은 깊은 감정으로 열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열정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저 평범한 일인 것처럼 말하지 마세요. 그것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표현하고 그것이 당신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지, 헬스장에서 더 무거운 웨이트를 들어 올릴 때 느끼는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근육에서 느끼는 통증에 대한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고 긴 힘든 산책 후 산 정상에 도달했을 때 느끼는 만족감에 대해 이야기하세요. 그냥 운동 좋아해라고만 말하고 그만두지 말고 열정과 강한 감정 표현으로 운동에 대해 이야기하세요. 이 두 가지 방법을 결합하면 여성을 미치게 만드는 늙은 남자의 첫 번째 특성을 성공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를 믿으세요. 이 특성은 너무 강력해서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겁니다. 두 번째 노인의 특징은 자신의 결정에 완전히 자신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나이가 들면서 많은 경험을 거치고 바꿀 수 없는 신념과 믿음에 도달합니다. 동시에 그는 결정을 내릴 때 확고하게 내리고 어떤 여자도 그의 마음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고
어떻게 그녀에게 당신이 가진 확신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고수하세요. 때로는 파트너가 동의하지 않는 매우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녀가 당신에게 간청하고 주장을 제시하고 당신과 토론을 한 후에도 당신의 결정이 최선이라고 완전히 확신한다면 당신은 당신의 입장을 고수해야 합니다. 몇 년 전 제 여자친구와 저는 새 아파트로 이사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우리는 작지만 괜찮은 곳에 살고 있었고 특별한 것은 없었고 저렴하고 기능적인 기본적인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건물은 약간 오래되었고 벽은 얇았고 주방은 비좁았지만 집이었습니다. 그녀는 사치스러운 곳이 아니라 조금 더 나은 곳에 눈을 돌렸습니다. 더 넓은 공간, 더 나은 조명, 작은 발코니가 있는 새 아파트 말입니다. 조용한 동네에 있었고 그녀는 우리가 그곳에서 더 편안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의견을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좋은 업그레이드처럼 보였지만 이사를 하면 임대료가 더 오르고 그럴 가치가 있는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매물을 보여주며 더 넓은 공간, 더 나은 레이아웃, 더 현대적인 주방을 갖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나는 그것이 매력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동시에 우리는 지금 있는 곳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추가 비용은 터무니없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저축, 여행 또는 더 많은 재적 유연성을 제공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나는 항상 돈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믿었고 조금 더 큰 아파트가 갑자기 삶을 그렇게 많이 나아지게 하지는 않을 것이고 우리가 이미 잘 지내고 있을 때 지출을 늘릴 이유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더 나은 곳에서 더 행복하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고 그것은 사치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어디서 왔는지 이해했지만 나는 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재정적 안정과 장기적인 목표가 약간 더 새로운 아파트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결국 그녀는 이사하는 것이 유혹적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가 있던 곳에 머물렀고 돌이켜보면 그것은 올바른 결정이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그녀는 나중에 일시적인 사치에 얽매이지 않고 장기적인 생각을 하는 나를 더 존경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실제로 중요한 것을 우선시한다는 것을 알고 합리적인 재정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나의 능력에 대한 그녀의 신뢰를 강화했습니다. 흥미롭지 않나요? 여성에게 아니오라고 말하고 사소한 문제에서도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 그녀에게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 수 있을까요? 세상은 역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친구야. 직접 시도해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을 거야. 그리고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인 노인의 마지막 특징은 여성이 나이 든 남성을 결코 자신의 아이처럼 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성과의 관계에서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녀가 당신을 어린아이처럼 대하거나 당신이 그녀에게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냥 따라와 주세요.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해해야 할 점은 그리고 평생 기억해야 할 점은 여성이 당신을 어린아이처럼 대하는 것을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은 여성에게 당신이 그녀의 삶에서 아버지 역할을 한다는 느낌을 어떻게 줄 수 있을까요? 아시다시피 이건 큰 주제이고 저는 여성을 끌어들이는 방법 시리즈에서 이 주제를 전담 영상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이 아이디어가 흥미롭고 다음 영상에서 제가 이야기하기를 원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주제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파고들어 여성을 유혹하고 그녀가 당신을 쉽게 사랑하게 하는 방법에 대한 모든 세부 사항을 배우고 싶다면 제 온라인 코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 설명에서 링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시청하고 있다면 저는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마음의 창문이었고 다음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 여성에게 가장 매력적인 남자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저는 나이 든 남자의 특성을 가진 젊은 남자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낼 때쯤이면 만약 당신이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의 모든 여성들이 당신에게 집착하게 만들어서 그녀가 그 감정이 어디서 오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 특정한 특성에 대해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나이든 남자의 성격을 분석하고 사실상 이러한 특성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의를 기울이면 많은 여성, 아마도 모든 여성이 나이든 남자와 함께 있는 생각에 끌리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이유가 나이든 남자가 돈이 있거나 그런 것이라고 믿지만 아니요, 매력은 논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남자가 자연스럽게 젊은 여성에게 끌리는 것처럼 여자는 자연스럽게 나이든 남자에게 끌립니다. 하지만 당신이 노인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여성에게 노인에게서 느낄 수 있는 것과 같은 감정을 느끼게 하는 젊은 남성이라면 당신은 어떤 젊은 남성보다 더 나을 것이고 심지어 어떤 노인보다 더 나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 말을 잘 들어주세요. 지금 제 말을 집중해서 잘 아는 노인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당신의 아버지, 할아버지, 심지어 나이 많은 친척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젊은 남성에게서 흔히 볼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특정한 것에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열정이나 명확하게 정의된 취미가 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열정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차 밑에서 일하거나 정원에서 하루 종일을 보내거나 심지어 교회나 종교와 관련된 장소에서 모든 시간을 보내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남자로서 젊을 때는 여전히 삶을 탐험하고 실험하고 싶은 욕구가 있고 새 차를 사거나 아름다운 여성을 끌어들이는데 열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자신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되면 여성과 삶 자체에 대한 희망을 잃는 날이 올 것이고 그러면 진정한 열정이 되는 무언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당신에게 더 중요한 무언가가 될 것입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제 말을 오해하고 제가 그저 열정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젊은 남성의 열정과 나이 든 남성의 열정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열정을 갖는 것은 항상 여성을 끌어들이는 매력적인 특성이지만 나이 든 남성이 가진 유형의 열정을 갖는다면 당신의 매력은 10배로 증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이 개념이 불분명하거나 너무 단순해 보이더라도 실제적인 예를 들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여성에게 이 특성을 보여주는 방법과 자신 안에서 이런 종류의 열정을 개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먼저 이 두 유형의 차이점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가지고 있고 영상을 업로드하는 젊은이를 상상해 보세요. 왜 그렇게 하는지 그에게 묻는다면 그는 유명해지고 돈을 벌고 꿈을 이루기 위해라고 대답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진정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저 목표가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하는 진짜 열정은 무엇일까요? 나이 든 남성들이 여성들을 깊이 사랑하게 만드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이 결과에 신경 쓰지 않고 실천하는 것을 즐기는 열정을 키우기를 바랍니다. 즉, 순전히 그 자체로 즐기는 취미를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모든 사람이 취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나이 든 남성만의 특징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제가 말하는 열정은 특정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소비만이 아니라 창의성과 생산을 통해 즐겨야 합니다. 어떻게? 인간으로서 우리는 즐거움을 얻는 두 가지 주요 원천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비입니다. 비디오 게임을 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먹는 것을 즐기는 사람처럼요. 둘째,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사람입니다. 프로그래밍과 게임 제작을 즐기고 정원을 가꾸고 요리하고 헬스장에서 강한 체격을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여성을 끌어들이는 열정은 두 번째 유형으로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게 해주는 열정으로 노력과 힘든 노동이 필요하지만 깊은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과정입니다. 저에게 제 취미는 하이킹입니다. 이게 편안한 것인가요? 아니요. 모든 사람이 즐길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요. 하지만 저는 하이킹을 좋아합니다. 아버지가 하루 종일 정원을 돌보고 잡초를 뽑거나 나무를 베는 것을 보거나
정원을 돌보는 방법에 대한 비디오를 보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이 즐겁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하지만 그는 그것을 즐깁니다. 이제 이것을 이해했으니 새로운 문제가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여성에게 당신이 이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그녀에게 그것을 느끼게 할 수 있을까요? 결국 매력은 감정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성에게 다가가서 단순히 하이킹을 좋아한다고 말하면 그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것이고 매력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 열정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당신에게, 그녀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녀에게 그것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지만 설명하기 전에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남자로서 당신은 즐거움을 얻기 위해 노력이 필요한 어려운 취미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비디오 게임을 하거나 애니메이션을 보거나 축구를 보거나 영화를 보는 것은 단순히 소비에 대한 것일 뿐이기 때문에 매력적인 취미가 아닙니다. 물론 지금 저에게 물어보고 이런 취미가 없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한 두 가지 해결책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나중에 여성에게 취미를 보여주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내용을 적용하여 취미가 있는 척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처음부터 이런 취미가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남자이고 남자에게 가장 즐거운 일 중 하나는 이런 종류의 열정과 취미를 갖는 것입니다. 지금은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하는 것이 재미있고 쉬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헬스장, 무술, 하이킹, 그림 그리기, 도자기 만들기, 심지어 금속 가공과 같이 노력이 필요하지만 즐거운 일을 발견하면 전에는 알지 못했던 진정한 즐거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 취미와 열정을 어떻게 하면 누구이든 여성의 마음을 여는 열쇠로 삼을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그녀보다 취미를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보통 주말에 여자친구를 만납니다. 그 시간에 외출해서 데이트를 계획하지만 가끔은 이번 주에는 친구들과 하이킹을 가기 때문에 외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매일 오후 7시에 무술 훈련을 한다면 그때는 그녀를 만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녀와 데이트를 하다가 오후 7시가 되어서 제가 훈련을 해야 해서 가야 한다고 하면 그녀가 만나자고 문자를 보내면 운동을 마칠 때까지는 안 된다고 말하고 만나도 됩니다. 그리고 주의를 기울이세요. 그녀가 이걸 싫어하고 계속 같이 있으라고 설득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녀의 말을 듣지 말고 이런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참고로 실제로 그녀와 함께 있고 싶고 그날 운동하러 가고 싶지 않더라도 그녀와 함께 있지 않고 가도록 스스로를 강요해야 합니다. 그녀의 압력에 굴복하지 마세요. 당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지만 당신이 무엇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녀가 당신을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진짜 질문은 당신이 그녀를 원하는지 아닌지이기 때문에 기술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답이 예라면 해야 할 일을 하세요. 두 번째 방법은 깊은 감정으로 열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열정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저 평범한 일인 것처럼 말하지 마세요. 그것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표현하고 그것이 당신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지, 헬스장에서 더 무거운 웨이트를 들어 올릴 때 느끼는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근육에서 느끼는 통증에 대한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고 긴 힘든 산책 후 산 정상에 도달했을 때 느끼는 만족감에 대해 이야기하세요. 그냥 운동 좋아해라고만 말하고 그만두지 말고 열정과 강한 감정 표현으로 운동에 대해 이야기하세요. 이 두 가지 방법을 결합하면 여성을 미치게 만드는 늙은 남자의 첫 번째 특성을 성공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를 믿으세요. 이 특성은 너무 강력해서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겁니다. 두 번째 노인의 특징은 자신의 결정에 완전히 자신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나이가 들면서 많은 경험을 거치고 바꿀 수 없는 신념과 믿음에 도달합니다. 동시에 그는 결정을 내릴 때 확고하게 내리고 어떤 여자도 그의 마음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고 어떻게 그녀에게 당신이 가진 확신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고수하세요. 때로는 파트너가 동의하지 않는
매우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녀가 당신에게 간청하고 주장을 제시하고 당신과 토론을 한 후에도 당신의 결정이 최선이라고 완전히 확신한다면 당신은 당신의 입장을 고수해야 합니다. 몇 년 전 제 여자친구와 저는 새 아파트로 이사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우리는 작지만 괜찮은 곳에 살고 있었고 특별한 것은 없었고 저렴하고 기능적인 기본적인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건물은 약간 오래되었고 벽은 얇았고 주방은 비좁았지만 집이었습니다. 그녀는 사치스러운 곳이 아니라 조금 더 나은 곳에 눈을 돌렸습니다. 더 넓은 공간, 더 나은 조명, 작은 발코니가 있는 새 아파트 말입니다. 조용한 동네에 있었고 그녀는 우리가 그곳에서 더 편안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의견을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좋은 업그레이드처럼 보였지만 이사를 하면 임대료가 더 오르고 그럴 가치가 있는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매물을 보여주며 더 넓은 공간, 더 나은 레이아웃, 더 현대적인 주방을 갖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나는 그것이 매력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동시에 우리는 지금 있는 곳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추가 비용은 터무니없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저축, 여행 또는 더 많은 재적 유연성을 제공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나는 항상 돈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믿었고 조금 더 큰 아파트가 갑자기 삶을 그렇게 많이 나아지게 하지는 않을 것이고 우리가 이미 잘 지내고 있을 때 지출을 늘릴 이유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더 나은 곳에서 더 행복하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고 그것은 사치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어디서 왔는지 이해했지만 나는 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재정적 안정과 장기적인 목표가 약간 더 새로운 아파트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결국 그녀는 이사하는 것이 유혹적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가 있던 곳에 머물렀고 돌이켜보면 그것은 올바른 결정이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그녀는 나중에 일시적인 사치에 얽매이지 않고 장기적인 생각을 하는 나를 더 존경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실제로 중요한 것을 우선시한다는 것을 알고 합리적인 재정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나의 능력에 대한 그녀의 신뢰를 강화했습니다. 흥미롭지 않나요? 여성에게 아니오라고 말하고 사소한 문제에서도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 그녀에게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 수 있을까요? 세상은 역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친구야. 직접 시도해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을 거야. 그리고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인 노인의 마지막 특징은 여성이 나이 든 남성을 결코 자신의 아이처럼 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성과의 관계에서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녀가 당신을 어린아이처럼 대하거나 당신이 그녀에게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냥 따라와 주세요.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해해야 할 점은 그리고 평생 기억해야 할 점은 여성이 당신을 어린아이처럼 대하는 것을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은 여성에게 당신이 그녀의 삶에서 아버지 역할을 한다는 느낌을 어떻게 줄 수 있을까요? 아시다시피 이건 큰 주제이고 저는 여성을 끌어들이는 방법 시리즈에서 이 주제를 전담 영상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이 아이디어가 흥미롭고 다음 영상에서 제가 이야기하기를 원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주제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파고들어 여성을 유혹하고 그녀가 당신을 쉽게 사랑하게 하는 방법에 대한 모든 세부 사항을 배우고 싶다면 제 온라인 코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 설명에서 링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시청하고 있다면 저는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마음의 창문이었고 다음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 여성에게 가장 매력적인 남자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저는 나이 든 남자의 특성을 가진 젊은 남자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낼 때쯤이면 만약 당신이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의 모든 여성들이 당신에게 집착하게 만들어서
그녀가 그 감정이 어디서 오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 특정한 특성에 대해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나이 든 남자의 성격을 분석하고 사실상 이러한 특성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의를 기울이면 많은 여성, 아마도 모든 여성이 나이 든 남자와 함께 있는 생각에 끌리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이유가 나이 든 남자가 돈이 있거나 그런 것이라고 믿지만 아니요, 매력은 논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남자가 자연스럽게 젊은 여성에게 끌리는 것처럼 여자는 자연스럽게 나이 든 남자에게 끌립니다. 하지만 당신이 노인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여성에게 노인에게서 느낄 수 있는 것과 같은 감정을 느끼게 하는 젊은 남성이라면 당신은 어떤 젊은 남성보다 더 나을 것이고 심지어 어떤 노인보다 더 나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 말을 잘 들어주세요. 지금 제 말을 집중해서 잘 아는 노인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당신의 아버지, 할아버지, 심지어 나이 많은 친척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젊은 남성에게서 흔히 볼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특정한 것에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열정이나 명확하게 정의된 취미가 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열정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차 밑에서 일하거나 정원에서 하루 종일을 보내거나 심지어 교회나 종교와 관련된 장소에서 모든 시간을 보내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남자로서 젊을 때는 여전히 삶을 탐험하고 실험하고 싶은 욕구가 있고 새 차를 사거나 아름다운 여성을 끌어들이는데 열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자신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되면 여성과 삶 자체에 대한 희망을 잃는 날이 올 것이고 그러면 진정한 열정이 되는 무언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당신에게 더 중요한 무언가가 될 것입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제 말을 오해하고 제가 그저 열정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젊은 남성의 열정과 나이 든 남성의 열정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열정을 갖는 것은 항상 여성을 끌어들이는 매력적인 특성이지만 나이 든 남성이 가진 유형의 열정을 갖는다면 당신의 매력은 10배로 증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이 개념이 불분명하거나 너무 단순해 보이더라도 실제적인 예를 들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여성에게 이 특성을 보여주는 방법과 자신 안에서 이런 종류의 열정을 개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먼저 이 두 유형의 차이점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가지고 있고 영상을 업로드하는 젊은이를 상상해 보세요. 왜 그렇게 하는지 그에게 묻는다면 그는 유명해지고 돈을 벌고 꿈을 이루기 위해라고 대답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진정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저 목표가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하는 진짜 열정은 무엇일까요? 나이 든 남성들이 여성들을 깊이 사랑하게 만드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이 결과에 신경 쓰지 않고 실천하는 것을 즐기는 열정을 키우기를 바랍니다. 즉, 순전히 그 자체로 즐기는 취미를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모든 사람이 취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나이 든 남성만의 특징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제가 말하는 열정은 특정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소비만이 아니라 창의성과 생산을 통해 즐겨야 합니다. 어떻게? 인간으로서 우리는 즐거움을 얻는 두 가지 주요 원천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비입니다. 비디오 게임을 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먹는 것을 즐기는 사람처럼요. 둘째,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사람입니다. 프로그래밍과 게임 제작을 즐기고 정원을 가꾸고 요리하고 헬스장에서 강한 체격을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여성을 끌어들이는 열정은 두 번째 유형으로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게 해주는 열정으로 노력과 힘든 노동이 필요하지만 깊은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과정입니다. 저에게 제 취미는 하이킹입니다. 이게 편안한 것인가요? 아니요. 모든 사람이 즐길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요. 하지만 저는 하이킹을 좋아합니다. 아버지가 하루 종일 정원을 돌보고 잡초를 뽑거나 나무를 베는 것을 보거나 정원을 돌보는 방법에 대한 비디오를 보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이 즐겁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하지만 그는 그것을 즐깁니다. 이제 이것을 이해했으니 새로운 문제가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여성에게 당신이 이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그녀에게 그것을 느끼게 할 수 있을까요? 결국 매력은 감정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성에게 다가가서 단순히 하이킹을 좋아한다고 말하면 그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것이고 매력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 열정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당신에게, 그녀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녀에게 그것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지만 설명하기 전에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남자로서 당신은 즐거움을 얻기 위해 노력이 필요한 어려운 취미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비디오 게임을 하거나 애니메이션을 보거나 축구를 보거나 영화를 보는 것은 단순히 소비에 대한 것일 뿐이기 때문에 매력적인 취미가 아닙니다. 물론 지금 저에게 물어보고 이런 취미가 없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한 두 가지 해결책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나중에 여성에게 취미를 보여주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내용을 적용하여 취미가 있는 척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처음부터 이런 취미가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남자이고 남자에게 가장 즐거운 일 중 하나는 이런 종류의 열정과 취미를 갖는 것입니다. 지금은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하는 것이 재미있고 쉬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헬스장, 무술, 하이킹, 그림 그리기, 도자기 만들기, 심지어 금속 가공과 같이 노력이 필요하지만 즐거운 일을 발견하면 전에는 알지 못했던 진정한 즐거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 취미와 열정을 어떻게 하면 누구이든 여성의 마음을 여는 열쇠로 삼을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그녀보다 취미를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보통 주말에 여자친구를 만납니다. 그 시간에 외출해서 데이트를 계획하지만 가끔은 이번 주에는 친구들과 하이킹을 가기 때문에 외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매일 오후 7시에 무술 훈련을 한다면 그때는 그녀를 만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녀와 데이트를 하다가 오후 7시가 되어서 제가 훈련을 해야 해서 가야 한다고 하면 그녀가 만나자고 문자를 보내면 운동을 마칠 때까지는 안 된다고 말하고 만나도 됩니다. 그리고 주의를 기울이세요. 그녀가 이걸 싫어하고 계속 같이 있으라고 설득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녀의 말을 듣지 말고 이런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참고로 실제로 그녀와 함께 있고 싶고 그날 운동하러 가고 싶지 않더라도 그녀와 함께 있지 않고 가도록 스스로를 강요해야 합니다. 그녀의 압력에 굴복하지 마세요. 당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지만 당신이 무엇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녀가 당신을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진짜 질문은 당신이 그녀를 원하는지 아닌지이기 때문에 기술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답이 예라면 해야 할 일을 하세요. 두 번째 방법은 깊은 감정으로 열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열정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저 평범한 일인 것처럼 말하지 마세요. 그것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표현하고 그것이 당신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지, 헬스장에서 더 무거운 웨이트를 들어 올릴 때 느끼는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근육에서 느끼는 통증에 대한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고 긴 힘든 산책 후 산 정상에 도달했을 때 느끼는 만족감에 대해 이야기하세요. 그냥 운동 좋아해라고만 말하고 그만두지 말고 열정과 강한 감정 표현으로 운동에 대해 이야기하세요. 이 두 가지 방법을 결합하면 여성을 미치게 만드는 늙은 남자의 첫 번째 특성을 성공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를 믿으세요. 이 특성은 너무 강력해서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겁니다. 두 번째 노인의 특징은 자신의 결정에 완전히 자신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나이가 들면서 많은 경험을 거치고 바꿀 수 없는 신념과 믿음에 도달합니다. 동시에 그는 결정을 내릴 때 확고하게 내리고 어떤 여자도 그의 마음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고 어떻게 그녀에게 당신이 가진 확신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고수하세요. 때로는 파트너가 동의하지 않는 매우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녀가 당신에게 간청하고 주장을 제시하고
당신과 토론을 한 후에도 당신의 결정이 최선이라고 완전히 확신한다면 당신은 당신의 입장을 고수해야 합니다. 몇 년 전 제 여자친구와 저는 새 아파트로 이사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우리는 작지만 괜찮은 곳에 살고 있었고 특별한 것은 없었고 저렴하고 기능적인 기본적인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건물은 약간 오래되었고 벽은 얇았고 주방은 비좁았지만 집이었습니다. 그녀는 사치스러운 곳이 아니라 조금 더 나은 곳에 눈을 돌렸습니다. 더 넓은 공간, 더 나은 조명, 작은 발코니가 있는 새 아파트 말입니다. 조용한 동네에 있었고 그녀는 우리가 그곳에서 더 편안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의견을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좋은 업그레이드처럼 보였지만 이사를 하면 임대료가 더 오르고 그럴 가치가 있는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매물을 보여주며 더 넓은 공간, 더 나은 레이아웃, 더 현대적인 주방을 갖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나는 그것이 매력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동시에 우리는 지금 있는 곳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추가 비용은 터무니없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저축, 여행 또는 더 많은 재적 유연성을 제공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나는 항상 돈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믿었고 조금 더 큰 아파트가 갑자기 삶을 그렇게 많이 나아지게 하지는 않을 것이고 우리가 이미 잘 지내고 있을 때 지출을 늘릴 이유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더 나은 곳에서 더 행복하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고 그것은 사치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어디서 왔는지 이해했지만 나는 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재정적 안정과 장기적인 목표가 약간 더 새로운 아파트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결국 그녀는 이사하는 것이 유혹적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가 있던 곳에 머물렀고 돌이켜보면 그것은 올바른 결정이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그녀는 나중에 일시적인 사치에 얽매이지 않고 장기적인 생각을 하는 나를 더 존경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실제로 중요한 것을 우선시한다는 것을 알고 합리적인 재정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나의 능력에 대한 그녀의 신뢰를 강화했습니다. 흥미롭지 않나요? 여성에게 아니오라고 말하고 사소한 문제에서도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 그녀에게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 수 있을까요? 세상은 역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친구야. 직접 시도해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을 거야. 그리고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인 노인의 마지막 특징은 여성이 나이 든 남성을 결코 자신의 아이처럼 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성과의 관계에서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녀가 당신을 어린아이처럼 대하거나 당신이 그녀에게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냥 따라와 주세요.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해해야 할 점은 그리고 평생 기억해야 할 점은 여성이 당신을 어린아이처럼 대하는 것을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은 여성에게 당신이 그녀의 삶에서 아버지 역할을 한다는 느낌을 어떻게 줄 수 있을까요? 아시다시피 이건 큰 주제이고 저는 여성을 끌어들이는 방법 시리즈에서 이 주제를 전담 영상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이 아이디어가 흥미롭고 다음 영상에서 제가 이야기하기를 원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주제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파고들어 여성을 유혹하고 그녀가 당신을 쉽게 사랑하게 하는 방법에 대한 모든 세부 사항을 배우고 싶다면 제 온라인 코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 설명에서 링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시청하고 있다면 저는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마음의 창문이었고 다음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 여성에게 가장 매력적인 남자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저는 나이 든 남자의 특성을 가진 젊은 남자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낼 때쯤이면 만약 당신이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의 모든 여성들이 당신에게 집착하게 만들어서 그녀가 그 감정이 어디서 오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 특정한 특성에 대해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나이 든 남자의 성격을 분석하고 사실상 이러한 특성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의를 기울이면 많은 여성, 아마도 모든 여성이 나이 든 남자와 함께 있는 생각에 끌리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이유가 나이 든 남자가 돈이 있거나 그런 것이라고 믿지만 아니요, 매력은 논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남자가 자연스럽게 젊은 여성에게 끌리는 것처럼 여자는 자연스럽게 나이 든 남자에게 끌립니다. 하지만 당신이 노인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여성에게 노인에게서 느낄 수 있는 것과 같은 감정을 느끼게 하는 젊은 남성이라면 당신은 어떤 젊은 남성보다 더 나을 것이고 심지어 어떤 노인보다 더 나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 말을 잘 들어주세요. 지금 제 말을 집중해서 잘 아는 노인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당신의 아버지, 할아버지, 심지어 나이 많은 친척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젊은 남성에게서 흔히 볼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특정한 것에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열정이나 명확하게 정의된 취미가 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열정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차 밑에서 일하거나 정원에서 하루 종일을 보내거나 심지어 교회나 종교와 관련된 장소에서 모든 시간을 보내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남자로서 젊을 때는 여전히 삶을 탐험하고 실험하고 싶은 욕구가 있고 새 차를 사거나 아름다운 여성을 끌어들이는데 열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자신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되면 여성과 삶 자체에 대한 희망을 잃는 날이 올 것이고 그러면 진정한 열정이 되는 무언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당신에게 더 중요한 무언가가 될 것입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제 말을 오해하고 제가 그저 열정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젊은 남성의 열정과 나이 든 남성의 열정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열정을 갖는 것은 항상 여성을 끌어들이는 매력적인 특성이지만 나이 든 남성이 가진 유형의 열정을 갖는다면 당신의 매력은 10배로 증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이 개념이 불분명하거나 너무 단순해 보이더라도 실제적인 예를 들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여성에게 이 특성을 보여주는 방법과 자신 안에서 이런 종류의 열정을 개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먼저 이 두 유형의 차이점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가지고 있고 영상을 업로드하는 젊은이를 상상해 보세요. 왜 그렇게 하는지 그에게 묻는다면 그는 유명해지고 돈을 벌고 꿈을 이루기 위해라고 대답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진정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저 목표가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하는 진짜 열정은 무엇일까요? 나이 든 남성들이 여성들을 깊이 사랑하게 만드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이 결과에 신경 쓰지 않고 실천하는 것을 즐기는 열정을 키우기를 바랍니다. 즉, 순전히 그 자체로 즐기는 취미를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모든 사람이 취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나이 든 남성만의 특징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제가 말하는 열정은 특정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소비만이 아니라 창의성과 생산을 통해 즐겨야 합니다. 어떻게? 인간으로서 우리는 즐거움을 얻는 두 가지 주요 원천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비입니다. 비디오 게임을 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먹는 것을 즐기는 사람처럼요. 둘째,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사람입니다. 프로그래밍과 게임 제작을 즐기고 정원을 가꾸고 요리하고 헬스장에서 강한 체격을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여성을 끌어들이는 열정은 두 번째 유형으로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게 해주는 열정으로 노력과 힘든 노동이 필요하지만 깊은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과정입니다. 저에게 제 취미는 하이킹입니다. 이게 편안한 것인가요? 아니요. 모든 사람이 즐길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요. 하지만 저는 하이킹을 좋아합니다. 아버지가 하루 종일 정원을 돌보고 잡초를 뽑거나 나무를 베는 것을 보거나 정원을 돌보는 방법에 대한 비디오를 보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이 즐겁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하지만 그는 그것을 즐깁니다. 이제 이것을 이해했으니 새로운 문제가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여성에게 당신이 이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그녀에게 그것을 느끼게 할 수 있을까요? 결국 매력은 감정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성에게 다가가서 단순히 하이킹을 좋아한다고 말하면 그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것이고 매력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 열정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당신에게, 그녀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녀에게 그것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지만 설명하기 전에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남자로서 당신은 즐거움을 얻기 위해 노력이 필요한 어려운 취미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비디오 게임을 하거나 애니메이션을 보거나 축구를 보거나 영화를 보는 것은 단순히 소비에 대한 것일 뿐이기 때문에 매력적인 취미가 아닙니다. 물론 지금 저에게 물어보고 이런 취미가 없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한 두 가지 해결책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나중에 여성에게 취미를 보여주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내용을 적용하여 취미가 있는 척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처음부터 이런 취미가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남자이고 남자에게 가장 즐거운 일 중 하나는 이런 종류의 열정과 취미를 갖는 것입니다. 지금은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하는 것이 재미있고 쉬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헬스장, 무술, 하이킹, 그림 그리기, 도자기 만들기, 심지어 금속 가공과 같이 노력이 필요하지만 즐거운 일을 발견하면 전에는 알지 못했던 진정한 즐거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 취미와 열정을 어떻게 하면 누구이든 여성의 마음을 여는 열쇠로 삼을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그녀보다 취미를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보통 주말에 여자친구를 만납니다. 그 시간에 외출해서 데이트를 계획하지만 가끔은 이번 주에는 친구들과 하이킹을 가기 때문에 외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매일 오후 7시에 무술 훈련을 한다면 그때는 그녀를 만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녀와 데이트를 하다가 오후 7시가 되어서 제가 훈련을 해야 해서 가야 한다고 하면 그녀가 만나자고 문자를 보내면 운동을 마칠 때까지는 안 된다고 말하고 만나도 됩니다. 그리고 주의를 기울이세요. 그녀가 이걸 싫어하고 계속 같이 있으라고 설득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녀의 말을 듣지 말고 이런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참고로 실제로 그녀와 함께 있고 싶고 그날 운동하러 가고 싶지 않더라도 그녀와 함께 있지 않고 가도록 스스로를 강요해야 합니다. 그녀의 압력에 굴복하지 마세요. 당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지만 당신이 무엇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녀가 당신을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진짜 질문은 당신이 그녀를 원하는지 아닌지이기 때문에 기술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답이 예라면 해야 할 일을 하세요. 두 번째 방법은 깊은 감정으로 열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열정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저 평범한 일인 것처럼 말하지 마세요. 그것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표현하고 그것이 당신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지, 헬스장에서 더 무거운 웨이트를 들어 올릴 때 느끼는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근육에서 느끼는 통증에 대한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고, 긴 힘든 산책 후 산 정상에 도달했을 때 느끼는 만족감에 대해 이야기하세요. 그냥 운동 좋아해라고만 말하고 그만두지 말고 열정과 강한 감정 표현으로 운동에 대해 이야기하세요. 이 두 가지 방법을 결합하면 여성을 미치게 만드는 늙은 남자의 첫 번째 특성을 성공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를 믿으세요. 이 특성은 너무 강력해서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겁니다. 두 번째 노인의 특징은 자신의 결정에 완전히 자신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나이가 들면서 많은 경험을 거치고 바꿀 수 없는 신념과 믿음에 도달합니다. 동시에 그는 결정을 내릴 때 확고하게 내리고 어떤 여자도 그의 마음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고 어떻게 그녀에게 당신이 가진 확신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고수하세요. 때로는 파트너가 동의하지 않는 매우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녀가 당신에게 간청하고 주장을 제시하고 당신과 토론을 한 후에도 당신의 결정이 최선이라고 완전히 확신한다면 당신은
당신의 입장을 고수해야 합니다. 몇 년 전 제 여자친구와 저는 새 아파트로 이사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우리는 작지만 괜찮은 곳에 살고 있었고 특별한 것은 없었고 저렴하고 기능적인 기본적인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건물은 약간 오래되었고 벽은 얇았고 주방은 비좁았지만 집이었습니다. 그녀는 사치스러운 곳이 아니라 조금 더 나은 곳에 눈을 돌렸습니다. 더 넓은 공간, 더 나은 조명, 작은 발코니가 있는 새 아파트 말입니다. 조용한 동네에 있었고 그녀는 우리가 그곳에서 더 편안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의견을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좋은 업그레이드처럼 보였지만 이사를 하면 임대료가 더 오르고 그럴 가치가 있는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매물을 보여주며 더 넓은 공간, 더 나은 레이아웃, 더 현대적인 주방을 갖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나는 그것이 매력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동시에 우리는 지금 있는 곳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추가 비용은 터무니없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저축, 여행 또는 더 많은 재적 유연성을 제공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나는 항상 돈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믿었고 조금 더 큰 아파트가 갑자기 삶을 그렇게 많이 나아지게 하지는 않을 것이고 우리가 이미 잘 지내고 있을 때 지출을 늘릴 이유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더 나은 곳에서 더 행복하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고 그것은 사치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어디서 왔는지 이해했지만 나는 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재정적 안정과 장기적인 목표가 약간 더 새로운 아파트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결국 그녀는 이사하는 것이 유혹적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가 있던 곳에 머물렀고 돌이켜보면 그것은 올바른 결정이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그녀는 나중에 일시적인 사치에 얽매이지 않고 장기적인 생각을 하는 나를 더 존경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실제로 중요한 것을 우선시한다는 것을 알고 합리적인 재정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나의 능력에 대한 그녀의 신뢰를 강화했습니다. 흥미롭지 않나요? 여성에게 아니오라고 말하고 사소한 문제에서도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 그녀에게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 수 있을까요? 세상은 역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친구야. 직접 시도해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을 거야. 그리고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인 노인의 마지막 특징은 여성이 나이 든 남성을 결코 자신의 아이처럼 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성과의 관계에서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녀가 당신을 어린아이처럼 대하거나 당신이 그녀에게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냥 따라와 주세요.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해해야 할 점은 그리고 평생 기억해야 할 점은 여성이 당신을 어린아이처럼 대하는 것을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은 여성에게 당신이 그녀의 삶에서 아버지 역할을 한다는 느낌을 어떻게 줄 수 있을까요? 아시다시피 이건 큰 주제이고 저는 여성을 끌어들이는 방법 시리즈에서 이 주제를 전담 영상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이 아이디어가 흥미롭고 다음 영상에서 제가 이야기하기를 원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주제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파고들어 여성을 유혹하고 그녀가 당신을 쉽게 사랑하게 하는 방법에 대한 모든 세부 사항을 배우고 싶다면 제 온라인 코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 설명에서 링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시청하고 있다면 저는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마음의 창문이었고 다음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